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들어서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간다. 세월이 정말 정처 없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2월은 31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28일밖에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2월이라는 시간이 역사 속으로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운하다는 생각보다는 시원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제가 겨울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는 한 10년 넘게 겨울이라는 계절을 보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동남아에서 따뜻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 10년 만에 겨울이라는 이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감염이 돼서 그 어려움이 정말 극에 달았었는데요. 이제 2월이 마무리되고 3월에 들어서면서 저의 건강도 나아지고 그리고 날씨도 조금 따뜻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기분 좋게 3월 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식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번 겨울. 그래서 이제 봄으로 접어들면서 꽝꽝 얼었던 이 미국 증시도 다시 좀 해동이 돼서 이제는 좀 봄 기운을 받아서 서서히 녹아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가가 옮겨가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2월 28일 마지막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평소보다 좀 캐주얼한 모습으로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월요일 방송은 영국 시간으로는 일요일 날 녹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시간적으로 제가 좀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좀 외출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끔씩은 이렇게 캐주얼한 복장으로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온 가족이 런던 근처까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은 늦게 방송 준비를 시작하고 이렇게 월요일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금요일 날 주식 시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이 무려 2.24%나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다우존스가 2.51%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1.64 그리고 러셀 2000 역시 2.25%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을 살펴봐도 급등한 종목이 많이 보이겠죠. 가장 많이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요. 스퀘어입니다. 스퀘어는 이제 블록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26.1%나 지금 스퀘어 그 블록의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LC가 16.2%, 인바이테가 12.66%, C리미티드가 11.98%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인텔리아가 10.18%, 메르카도 리브레가 7.53% 올라갔고요. 페이팔이 5.64, 그랩이 5.45, 크리스퍼가 4.50, 루시드가 4.23%, 핀트레스트 3.99, AMD 3.82%, 로쿠가 3.34, 업스타트가 3.29% 올라갔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훨씬 더 많았던 하루였고요. 그 와중에 좀 떨어진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떨어졌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오픈도우가 23.13%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오픈도우의 어닝 결과가 대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픈도우의 주식 보유량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G스케일러 역시 15.77% 떨어졌는데요. G스케일러도 마찬가지로 어닝이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도우에 비해서 좀 대량으로 매수가 좀 꺼려지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방송에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알람닷컴이 마이너스 5.53%, IONQ가 마이너스 3.2% 떨어졌고요. 팔란티어가 요즘에 좀 안 좋죠. 3.04% 마이너스, EV구가 2.24%, 에어비앤비가 2.00%, 인투이티 역시 2.00, 코인베이스, 니오, 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TSMC, 펠로톤 뭐 이런 종목들이 마이너스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궁금해진 점은 이렇게 이틀 반등하고 다시 미끄러 떨어질런지 아니면 이러한 모멘텀을 좀 발판 삼아서 지속적인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런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지죠. 그래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서는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앞으로 주식 시장의 향방에 대한 전망을 한번 정리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전문가의 의견은요, 차트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이라 그러죠. 테크니컬 애널리시스를 했을 때 과연 기술적인 면에서 지금 주식시장의 차트는 우상향할 것을 예고하는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하는지 차트 전문가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자, S&P 500 지금 트레이딩이 어디에서 되고 있냐면요, 테크니컬 레벨,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거래되고 있는 레벨이 바텀을 서포트한다. 따라서 지금 바닥을 찍고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FS 인사이트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S&P 500이요 4,365 이상으로 지금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4,365를 얘기했는데요, 현재 S&P 500이 4,384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죠. 이렇게 4,365 이상으로 형성이 되면 랠리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랠리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전문가는 마크 유툰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은 테크니컬 전략의 헤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나스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QQQ를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100개를 모아놓은 ETF를 우리가 QQQ라고 부르죠. 물론 이제 금융주는 제외하고 탑 100입니다. 이 QQQ의 주가가 지금 342가 굉장히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위로 형성이 돼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QQQ의 주가가 345.77입니다. 따라서 이 위로 지금 몇 달러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들이 전에 정고점이 있잖아요. 정고점 이하로 지금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을 때는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주식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고 바이 더 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가 지금 전망하는 것은 뭐냐면요, 3월 달에 FOMC 미팅이 잡혀 있는데 이 미팅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많은 이제 비관론자들은 FOMC 미팅에서 과격한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폭락할 것을 예상하기도 하는데요, 엇갈린 예상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로스 스톡이, 그러니까 성장주가요, 밸류 스톡보다, 가치주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그 자세한 주식 종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메가캡 기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빵이라고 부르는 기업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서포트를 지금 형성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모두 1월 달에 바텀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목요일 날 굉장히 좀 뭐랄까 180도 정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어바웃페이스는 180도 전향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아마도 빵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사서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 아마 3월 중순 이후로 해서 바운스,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술적인 분석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나 그냥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만 해야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만 좀 많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사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기사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 미준이란 채널 자체는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을 저 자신도 원하고 있고요. 자, 아무튼 이번에 두 번째로 읽어볼 기사는 톰 리의 언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톰 리야말로 긍정 중에 긍정론자죠. 자, 과연 이분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모습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그의 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andful of factors, 굉장히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어떠한 점을 가리키고 있냐면 시장이 바터밍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지금 톰 리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톰 리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펀드 스트랏 글로벌 어드바이저에서 리서치 장을 맡고
있는 분이고요. 자, 이분이 목요일날 굉장히 좀 스터닝한 컴백, 스터닝이라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컴백했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빅스 지수라고 하는 변동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 폭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 요거 두 가지의 지금 근거를 들어서 아마도 주식시장의 고통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전해진 이후에 S&P 500은요 1월 3일 최고점에 비해서 무려 15%나 폭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10% 이상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조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깊숙한 조정에 들어갔던 거죠. 10%를 훨씬 넘어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시장이 바이 더 인베이전을 했다. 바이 더 인베이전은 뭐냐면 침략을 개시할 때 그때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현상이 이번에도 일어났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펀드 스트레이트에서 이야기해 주기를요. 시장은 보통 전형적으로 셀오프가 나온다. 많은 폭으로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언제 많이 떨어지냐면 이렇게 지정학적인 긴장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면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긴장이 고조되면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 공격이 시작되면 침략이 시작되고 나면 랠리를 보이는 것이 원래 과거의 모습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라스는요 예전에 그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다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 때, 걸프 전쟁 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이라크 전쟁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반도 그 위기 상황 때 이렇게 5가지의 경우를 다 살펴봤는데 5가지 경우 모두 주식시장은요 이 침략이 개시되기 바로 전에 가장 주가가 낮은 상태였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형국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베이전, 침략을 할 때 주식을 사야 된다. 그것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펀드 스트레이트에서는요. 또한 하나의 근거를 더 제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빅스 지수 있잖아요. VIX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이 볼라틸리티 인덱스가 지금 하나의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면 한때는 37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목요일 날 37까지 빅스 지수가 껑충 뛰어 올랐다가 이제는 30까지 떨어졌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빅스 지수가 많이 하향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 톰리입니다. 참고로요. 지금 빅스 지수가 현재는 27.59까지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마켓은 이미 바닥을 찍고 상승할 일만 남았다라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미주이라는 채널 자체가요 아무래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만 지금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명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좀 안전이 보장이 돼야 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리더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러한 주제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미치지 못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주식에 한정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마음을요 시킹 알파의 CEO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고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됐었는데요. 일단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우크라이나에 가장 노출이 많이 돼 있는 6개의 테크 기업 뭐 이러한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글을 작성한 자는 데이빗 잭슨 시킹 알파의 CEO 창립자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소프트웨어 디벨로퍼가 수가 2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그 지정학적 위치에 있고 그리고 시간대도 비슷하고 그래서 많은 소프트웨어 그 디벨로퍼들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활약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쪽에 가장 많은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6개의 기업을 여기서 리스트로 만들어 줬습니다. 따라서 지금 파이버라든지 아이언소스, 플레이티카, 시밀러웹
워크미, 윅스 뭐 이런 종목들은요 굉장히 좀 타격이 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쪽에 많은 디벨로퍼들이 그쪽에서 정착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기업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적인 그 한마디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시킹 알파는 지금 계속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좋은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상황에 대한 그 영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주식에 관련해서 가장 좋은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한 CEO로서 내가 정말 걱정되는 부분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태에 휘말리게 된 사람들의 안위가 더 걱정스럽다. 그리고 많은 다른 기업들처럼 우리 역시도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지금 피난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라고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번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있고 이러한 그 비극적인 사태는 빨리 마무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식으로 통해서 돈만 벌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뭐 미약하나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을 해봤습니다. 자, 이 와중에 꿋꿋하게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전문가 한 명이 보이는데요. 바로 캐시우드입니다. 캐시우드가 계속해서 주가가 폭락한 주식을 줍줍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인베스트먼트 스타다. 뭐 스타죠. 거의 셀리브리티 수준이기 때문에 캐시우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크 인베스트 매니지먼트의 CEO인 캐시우드가 다시 한번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주가가 폭락한 테크 주식들을 모으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Just as she promised. 항상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그녀의 말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목요일 날 아크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우리가 줄여서 ETF라고 부르는 거죠. ETF가 뭐를 많이 샀냐면요. 지금 테슬라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한 코인베이스, 마지막으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세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목요일의 액션을 살펴보면 일단 아크 펀드가요. 테슬라를 무려 31,137주를 줍줍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치로 따지면 무려 2,49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사들였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벌써 2,540만 달러로 껑충 뛰어 올랐죠. 자, 아크 이노베이션이 또한 줌 주식을 99,912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1,27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한 코인베이스 역시 82,039주를 이번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금액으로 1,47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많이 팔아버린 이러한 주식도 보이는데요. 어떤 종목이냐면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 전문 기업인 팔란티어를 많이 판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번에 목요일 하루 동안 16,887주를 팔았거든요. 그 의미는 한 2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남아있는 주식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란티어는 아크 이노베이션 ETF ARKK라고 부르는 거죠. ARKK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오직 334주만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토요일 날 입을 열었는데요. 과연 팔란티어를 왜 이렇게 파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year over year growth,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34%라는 괜찮은 수치가 나왔다. 그렇게 일단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굉장히 좀 US 커머셜 쪽에 성공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원래 이제 팔란티어는 민간 부분 그리고 이제 공공 부분에서 양쪽으로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죠. 고담이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는 이제 보통 공공기관 쪽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을 가지고는 민간 부분 커머셜 쪽에 집중을 해오고 양쪽을 다 확장시킨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처음에는요, 고담이 훨씬 더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상업적인 면에서 확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팔란티어가 최근 들어서 가버먼트 디비전, 즉 고담 쪽에서 굉장히 성장이 주춤주춤하는 그런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부에서 지금 좀 그들이 그 팔란티어의 그 많은 부분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행동 양식을 좀 바꾸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다른 기업을 좀 찾아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팔란티어를 조금 더 줍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투자 논리가 상업적인 섹터에서 많은 발전을 기대하고 팔란티어에 투자를 하는 거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팔란티어는요, 대부분의 수입이 그 정부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쪽의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단 하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세계의 많은 정부들과 함께 협업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무래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극비의 정보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이외에는요, 굉장히 대량으로 좀 비즈니스를 발생시킬 만한 정부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적인 미국 정부에 올인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업 쪽 부분에 빨리 좀 진출을 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팔란티어의 가치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에 부응을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상업 쪽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다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투자 논리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캐시우드가 보는 그 면은 제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팔란티어의 그 투자 논리는 상업적인 면에서 얼마나 성장세가 빠르게 지속되고 장기화될 수 있는가, 이쪽을 지켜보면서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제 반면 팔란티어가 상업 쪽 그 비즈니스가 성장이 멈추게 되면 그때 가면 팔란티어라는 주식을 포기를 해야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요, 팔란티어를 포기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이죠. 메타 플랫폼즈에 관련된 소식인데, 메타 플랫폼즈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페어런트 컴퍼니,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메타 플랫폼즈가 이번에 브로큰업을 했다. 브레이크업은 무슨 뜻이냐면요, 해체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팀을 해체하게 되는데 이 팀에는 수백 명이 일을 하고 있었던 커다란 팀이거든요. 이 팀이 어떤 팀이었냐면 새로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었던 팀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가상현실을 위해서, 그리고 증강현실 디바이스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팀이 드디어 해체가 된다라고 이번에 더 인포메이션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300명이 넘는 굉장히 좀 커다란 그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팀인데 이 팀이 드디어 해체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팀이 결성됐던 이유는 단 하나였죠.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의 그 디바이스, 장비를 위한 OS, 아까 얘기했던 운영체제를 새롭게 개발한다는 굉장히 커다란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코드 네임이 엑스로스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신 오큘러스라는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 이 고글을 가지고 가상현실 쪽에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 페이스북, 즉 메타 플랫폼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오큘러스의 고글을 끼고 우리가 원하는 게임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운로드를 받는 운영 체제 자체는 구글이 바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구글의 그 운영 체제를 빌리지 않고 자체적인 운영 체제를 깔아놓고 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게끔 좀 개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메타는요, 이 그 프로젝트를 작년에 멈춘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오미지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당분간은 구글의 버전, 오픈소스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버전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운영체제를 운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포더 타이밍이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메타 플랫폼즈가 이번 프로젝트를 완전히 버린다, 포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메타가 아무래도 그 비용적인 부분에 리드를 씌운다. 이 얘기는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포기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그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저 측면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애드버타이즈먼트 비즈니스, 즉 광고 비즈니스가 조금씩 좀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적으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선택하고 집중함으로써 이 속도를 조금 배가시키기 위해서 안 되는 건 좀 버리고, 그러니까 운영체제라는 커다란 프로젝트는 좀 지금 진전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아예 포기를 하고요. 그냥 메타버스의 그 고글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지금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에 이벤트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는 포커스는 어디에 지금 있냐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즉 인공지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메타버스의 다음 단계를 이루고자 노력한다라고 지금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그 메타 플랫폼즈에 투자하고 있는 그 주주 입장에서는요, 이 메타버스라는 정말 그 좀 꿈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언제쯤 실현화될런지, 언제부터 이 페이스북 메타라는 기업은 메타버스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그나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믿음을 가지고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시청하실 오미주 자막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제 와이프와 제가 힘을 합쳐서 준비한 영상은요, 켄 피셔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켄 피셔 잘 아시죠? 왜냐면 제가 미주온의 책 읽어주는 남자에서 무려 3권의 책을 함께 읽어본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켄 피셔가 전쟁과 주식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러한 그 전쟁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대가의 목소리를 우리가 한번 직접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작은아마 좀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람합니다. 2월의 마지막 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2개의 방송이 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3월 달에도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로딩 되는 미주온의 영상들 꼭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ately, tied to things in the news, I've been asked, what about if there's a war associated with Ukraine? What about if China decides that it actually is going to invade Taiwan? How do regional conflicts progress, and how do they impact stocks and bonds and capital markets? And the answer to that is that there's a long history of regional conflicts. The parallel stock prices tell us a kind of a pattern that's irregularly pretty good, pretty consistent. There tends to be a certain amount of fear in advance of these kinds of things because no one's ever really wanted, although sometimes we've had, world wars. They've tended to be limited in scale, these regional conflicts. Today, more than ever, because we have such a global economy, nobody wants a world war. The Chinese don't want a world war. The Russians don't want a world war. We don't want a world war in America. Europeans don't want a world war. We're not going to have a world war. But we might have regional conflicts. And the market tends to have some fear of the regional conflict before it starts, and then tends to do pretty well because it does pretty well at pre-pricing, as it does well at pre-pricing all widely known information, at pre-pricing the fact that the outcome of the regional conflict is going to be limited, and the world's going to be fine, and it's going to be over. In recent decades, we've had quite a lot of regional conflicts associated with the Mideast. We've had fears of it associated with North Korea. We've had these
two that right now have been in the news a lot as potentials. There's an age-old saying that goes back hundreds of years. Sell on the fear, buy on the bullets. Of course, there's not a lot of bullets today. It's mostly more like bombs. But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a pressure on stocks as fear of this regional conflict starts that in today's world probably does not create bear market, but it does tend to slow down the progression of the market. That tends to get relieved when the actual conflict really starts. And whenever you actually see these regional conflicts begin to the extent they do, you should be bullish. I'm not suggesting that the fear of them should make you bearish. It should make you be on the lookout. But the fear of them is one that does put a downward pressure to some extent on the price of securities. And that gets reversed when the conflict actually becomes a real hot conflict. If the fear then passes and you don't have the hot conflict, the market tends to just disregard it. But a hot conflict tends to be almost as if it's relief. That age-old saying of sell on the fear, buy on the bullets, today might be careful on the fear, buy on the bombs. And that's the way you should think about regional conflicts.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쓴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0.07%까지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는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제 두 번째 책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고요,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